이번에는 시그널 P 코너입니다.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처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뵙습니다. 네. 또 제가 진행하는 시그널은 처음이시죠? 그래서 그렇지, 오늘 시그널. 처음 뵙겠습니다. 인사를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바로 징계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일단 뭐 대한감일의 조참 모임이 있었죠. 예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걸 제가 보니까 예. 이 징계 정치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좌시하지 않겠다.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? 사실 예. 그러니까 뭐 글쎄요. 일단 뭐 선언적 의미가 큰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실제적으로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던가 네.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지도부가 붕괴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경우 사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입장 거치 표명 네.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아니면 뭐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결의안으로? 것이고요. 뭐 여러 가지 네. 방식은 있을 텐데 네. 그걸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니까 네. 어떤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. 선언의 의미다. 이제 뭐 결의안까지 그러지 이어질 수 마라 있- 이런 네, 거죠. 예. 그러지 마라. 예. 일단 어제 그 조참 모임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일단 뭐 징계 정국 이후에 처음 열린 거죠. 뭐 제가 다 참여하지는 못했었고 네, 네. 저도 이제 거의 후반에 참여해서 뭐 대충 분위기를 쫓아가는 정도였는데 뭐 주된 골자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. 선거 끝나고 사실은 응당 그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될 네. 당대표라는 자리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정책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징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당을 분열로 만들고 당의 방향성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정도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 얘기. 네. 일단 윤리회의도 지켜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서류 검토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. 정말로 징계까지 갈까? 뭐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언론 보도에 보면 뭐 누구는 뭐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무슨 한동훈 의원을 네. 지원한 의원들 내지는 뭐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은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닙니까? 해당 행위가 뭔데요? 저는 사실 장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해당 행위가 뭔지 모르겠어요. 뭔지 모르겠다. 뭐 방송 가가지고 제 예.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징계를 그러니까요. 하겠다고 예. 했는데 징계 사유 그 어떤 징계를 논하면서 그 징계 사유로서 언급한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. 이제 김재섭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적과 싸울 때는 기가 막히게 뒤로 숨어 있다가 네네. 당 대표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예. 하면서 그 사람들 SNS 목록을 살펴봐라. 당 대표 공격만 하지 예. 어디 민주당이랑 싸워서 기사 난 줄 아냐 네, 뭐 네. 이런 식의 그 비판을 했는데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번 그 선거에서 전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개인적으로는. 근데 그러면은 적과 싸우지 않았다는 장동혁 대표 말은 거짓인 거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. 나아가서는 뭐 SNS 목록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누가 분석한 글을 봤더니 제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로 뭐 79건의 그러니까 79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네. 그 중에 76건이 민주당과 관련한 비판이었다고 예. 하더라고요. 나머지는 뭐 윤호개인 노선이랄지 네.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 문제랄지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3개에 그쳤고 나머지 76개가 다 민주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그거 역시도 장동혁 대표는 거짓말을 한 거죠.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네. 어떤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건지 예. 가장 큰 해당 행위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을 때가 가장 그리고 그 본인 때문에 네.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근데 장동혁 대표의 말을 좀 전하자면 뭐 주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을 콕 집어서 뭐 징계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거론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하겠다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니, 알고 그렇게 있는데. 또 뒤로 네. 물르는 건 또 뭡니까? 그건 또 그것도 아니다. 모양이 네. 웃기잖아요. 그럼 뭐 이름을 언급하지 말든가. 예.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는 그 이유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.
뭐 당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안 싸운다는 이유로 이름을 언급한 건데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해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. 저에 대해서는. 그리고 내지는 소심하게 뒤로 물른 거죠. 그렇게 징계도 보시는군요. 못하고. 예. 예. 그래서 차라리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징계하시라 이겁니다. 아 그러면 그 오늘 잠시 뒤에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합니다. 혹시 윤리위에요. 예, 예. 그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? 아니, 뭐 지금 예, 처음 예. 들었습니다. 아 이제 뭐 예. 본인이 이제 국회 부의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제소가 됐는데 오히려 해당 얘기를 한 거는 난 장 대표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렇습니까?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? 아까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. 실제로 당의 어떤 방향성을 혼탁하게 만들고 예.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인데 네. 이게 오히려 이제 이른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이제 징계 정국으로 만든다는 것 예.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죠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아까 잠깐 어쨌든 뭐 지금 징계로 가장 유력하게 또 거론이 되는 게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이 되는데 그럼 일단 이게 징계가 되냐 안 되냐를 차치하고 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게 해당 행위가 명백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.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?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하죠. 예, 예.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다른 당 후보 내지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겁니다. 보통 저희가 형사적으로 뭔가 처벌을 할 때는 네네. 이른바 뭐 법정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지 선언을 이야기하는 건지 네. 내지는 뭐 같이 밥 먹은 걸 얘기하는 건지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징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개념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위원들도 아마 골치가 좀 아플 것 같긴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사진을 같이 찍었다. 뭐 이걸로 해당하기 좀 그럴 거고요. 뭐 같이 선거운동을 돌면서 뭐 명함을 같이 돌렸다. 뭐 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어떤 판단의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. 이게 원칙적으로는 검토는 될 수 있는 대상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, 그러면? 뭐 윤리위가 뭐 제소가 됐으니까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거를 판단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보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분들이 특히 옛날 그 친윤계로 분류되셨던 분들이 공개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이제 뭐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좀 적어서 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신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. 중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 징계 정국과 그리고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거 저는 이제 정점식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같은 비슷한 생각이고요.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로 취임이 된 이후에 뭐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? 막 과거에 친윤 뭐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, 너무 뭐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는 건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이 정점식 대표가 굉장히 물론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의원들과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고 굉장히 중도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딱 선을 그으셨잖아요.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랑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고 이번에 징계 정국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랑 완전 입장을 달리하는 거죠. 뭐 징계 수위에 대해서 뭐 국민적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징계 원칙적으로 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해야죠. 그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죠.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는 사실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랑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사실 정진식 대표가 하신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진식 대표가 중진부터 시작해서 뭐 삼선, 뭐 재선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총의들을 쭉 모으셔서 뭐 언론의 이야기를 정제된 형태로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라서
아마 중진 의원들이나 네. 아니면 뭐 많은 의원들이 거의 정전식 대표랑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네. 정전식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예. 스피커를 좀 통일하는 그런 예.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. 또 중진 의원들이 너도나도 네. 나서서 막 지도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을 때에 네네. 그래서 약간 노선이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. 첫 아, 번째로는 혼란이 있을 수 예, 있다. 네, 그런 예. 것 때문에 음. 많은 의원들이 뭐 장동욱 대표 체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네. 된다는 생각을 어떤 공감대는 있지만 그거를 정선식 대표한테 좀 미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니, 저 아까 윤리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그 혹시 의원님 뭐 확인을 해보셨나요? 본인 성함이 들어가 계신지 아닌지? 예. 뭐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하진 않았습니다. 네. 뭐 통보가 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당연히 제가 네.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뭐 누구누구 이름을 적시해서 네, 윤리 네. 징계 청구를 했는데 아마 그 안에는 있을 것 같고요. 아, 다만 그 윤리가 그걸 징계 대상자로 네. 판단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지 여부는 네. 아직 통보받은 건 통보받은 없습니다. 바는 없다. 네. 그렇군요. 자, 오늘부터 장 대표가 이제 인천부터 해서 쭉 전국의 그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올림픽 공원이 아닌 장외로 나가는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저도 그것도 뭐 처음 듣긴 했는데 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계속 이제 장동욱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어떤 국회 안에서 그리고 뭐 의원들과 네.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장외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네. 때로는 그 장외에 있는 세력들 가운데서는 뭐 전한길 같은 극단주의자들,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네.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장외로 겉도는 것 자체가 장동욱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좁다.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뭐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어쨌든 지금 장 대표는 본인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. 이렇게 장외로 지금 나가는 모양새인데, 자, 이 상황에 징계 전국도 계속 지금 일단 흘러는 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, 이렇게 이 전국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? 그래도 전당대회는 열립니다. 뭐 당대표가 내가 천년만년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. 뭐 아무리 길게 있어봐야 2년인 건데 그 2년을 다 채우기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운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네. 전당대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글쎄요, 뭐 전당대회는 열리고 총선은 치러지는 거죠. 다만 얼만큼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이냐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동욱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뿐이고요. 선택에 달려 있다.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징계 전국이 혹시 뭐 이제 더 길어지게 되면은 최고위원을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다.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결단이죠, 소위.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좀 보세요? 뭐 그럴 수도 있죠. 예. 그렇지만 개개 의원들의 예. 뭐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의 판단은 뭐 저는 존중을 하고 근데 우리 저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제 네. 고독하게 혼자 잘 싸우고 있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네. 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네. 내지는 뭐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젊은 최고위원이지만 예. 우재준 최고가 그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이 국민 여론들이 바뀌고 네.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으면 뭐 지도부들도 나름 지도부 구성원들도 나름의 결정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안 짧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네. 그 어제부터 개정된 그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. 네네네. 그렇죠?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SNS에 또 글을 적으신 걸로 알고 네네네. 있는데 어쨌든 뭐 입장이 팽팽합니다. 야권에서는 이틀막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다른 쪽 일각에서는 이제 뭐 사이버 레카를 이번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요.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오히려 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뮤니티 검열법이라고 뭐 명명을 네.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른바 뭐 사이버 레카드를 잡겠다, 뭐 밀배를 잡겠다, 네. 밀배 금지법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. 정보통신망 개정안인데 우리가 과거에 일배 때려잡겠다 네. 해가지고 막 제재하고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아무튼 뭐 폐쇄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거 예. 없어지던가요? 지금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네. 그 10대들의 극우화 뭐 10대들의 일배화 이런 얘기들 그거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
것처럼 예. 더 확산되고 더 커졌어요. 그 유튜브 생태계로 스며들게 되고 때로는 뭐 다른 커뮤니티,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네.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검열을 시도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론장은 음성화되고 음지화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무리 이 법을 잘 집행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서버를 둔 것 내지는 뭐 폐쇄형 커뮤니티 네. 내지는 뭐 저희가 쓰는 뭐 외국에 서버를 둔 뭐 메신저 네. 뭐 가령 뭐 텔레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못해요 대한민국이. 그러면 거기 서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잡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더 국가가 나서서 뭐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네. 나아가서 그 공론장이 더 음지화되고 예. 더 이렇게 폐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. 아. 그래서 실효성은 없고 표현의 네. 자유만 위축시키는 그냥 저는 바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이런 시도를 유럽이나 이제 다른 뭐 선진 국가에서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. 왜냐하면 유럽만 해도 사회 갈등이 굉장히 예, 심하고 예. 뭐 인종차별도 심하고 서로 간의 어떤 혐오 표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결국 문턱을 못 넘은 것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 큰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. 네, 네. 근데 우리나라 그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는 잡을 수 있고 우리는 검열할 정화를 시킬 수 있고 네.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게? 이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문화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뿌리 깊은 그 도그마 우리들만 옳고 당신들이 하는 얘기들은 통제해야 돼라고 네. 하는 그런 어떤 구시대적 사고방식, 독재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잔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까 그 끝으로 그 징계 정국 관련해서 뭐 가벼운 질문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오며가며 그 지난주였죠?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후에 좀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? 있긴 있습니다. 아, 있긴 그래요? 있는데 예. 뭐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장례 가족상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서 뭐 뵙긴 했습니다. 그랬군요. 예, 예. 그 일각에서는 대한과 미래에 해체해야 된다. 뭐 고장난 레코드판 같다. 이런 주장들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 일각이 아마 고장난 레코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네. 네. 뭐 아마 뭐 조광원 최고였던가 네, 그런 네. 얘기 어제 했는데 또 말씀하셨죠. 뭐 예. 거의 뭐 하시는 말씀 중에 맞는 말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쓸데없는 말 주로 하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또 조광원 최고도 저희가 또 모시기로 해서 한번 얘기를 또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별로 그렇게 뭐 네. 들을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혹시 이 징계 정국이 계속 돼서 본인도 징계 대상에 만약 가정 상황이지만 오르게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조치나 뭐 계획이 있으세요? 어떻게 나설지에 대해서? 일단 뭐 징계나 좀 하려면 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한다고 했다가 뭐 안 한다고 한다는 것 같다가 또 뭐 해야 된다고 했다가 뭐 한 가지만 하시고 자신 있으면 징계하십시오. 좀 헷갈리세요? 아니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모르겠다. 네. 아니 뭐 또 윤리위도 뭐 정족수 부족으로 징계 대상자 누군지 결정도 못했다면서요. 그런 바보 같은 윤리위를 두고 제가 표현한 대로 장동혁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윤리위가 정적 제거하는 데 쓰이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데 쓰이고 그런 윤리위는 저는 그런 윤리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